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태의 김성입니다. 잠깐 이 세션 시즌 잠깐 얘기 드리면, 원래 보통 커뮤니티나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듣고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들으실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내가 필요한 주제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또 발표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관심이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아니면 뭐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실제 계신 분들, 다양한 회사들에 계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미터 세션을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질문이 애매모호하거나 뭐 답변 드리기 뭐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좀 중간에 나서서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잘 아무 얘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교 선생님처럼 찍어서 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참여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다시 한번 즐겁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온 박근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패널 토론이 처음이라서 좀 저도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앉아있으니까. 취지는 김영준 수석님이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아마 이분들은 실제 개발하시는데 저희는 사용자 입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러신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말씀드려가지고 어리 현적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됐네요, 지금 분위기가. 취재당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원래 맥주도 돌리고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맥주를 못 돌리니까 QX가 못 돌리냐니까. 제가 사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네. 원래 취지 자체가 프리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간에 막 떠드는 이 빅데이터의 진실을 좀 얘기해보자. 우리 개떡 같은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커뮤니티 행사니까 저희가 좀 목도리 형태로 좀 험한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 한번 해보시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길진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자가개발사 협의회 회장이고요. 지금 이제 빅데이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넥사의 안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관리 쪽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컨트롤하지는 않아요. 수많은 서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캐시 이런 거 했고 멀티미디어 것도 이런 거 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좋지만데 그래서 제가 다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주제로 몇 곡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왜냐면 화두를 던지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했던 주제는 일단 항상 지금 빅데이터 쪽에 많이 얘기되는 게 있죠.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되게 얘기가 많습니다. 어디 가보면 알로 하는 빅데이터로, 이건 소셜데이터 빅데이터로, 이건 하드웨어 아니면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많은데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의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에 빅데이터가 있는가? 좀 있다라면 좀 시장은 어떤가? 그런 거. 왜냐면 기업들은 좀 시장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선진기술을 그래서 시장이 있어야지 움직이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쪽, 그러니까 시장이랑 같은 얘기인데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나 포탈 쪽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빅데이터 적용해서 현재 기술의 한계는 뭐고, 기존 기술과 아니면 기존 시스템과의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의 사례나 성공 실패다, 엔터프라이즈 내부의 한계,
왜냐면 저희도 이제 많이 기업들 다녀보면 엔터프라이즈 내부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한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외부 기술 회사의 한계. 국내는 밴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외부의 어떤 기술 지원하는 회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업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 밴더 회사들의 역할과 관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또 뭔가, 정부가 지금 뭐 난리 났죠, 정부 쪽에서. 그래서 뭐 방통위, 지형부, 행자부 하나 더 있죠? 네. 문화부고. 문화부 아니라 문화부. 네, 거기서 지금 각 부처에서 예산을 뭐 따서 뭐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건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면 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트렌드고 이슈들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양성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보시면서 좀 이거 저희가 좀 경영하기 좀 필요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딱 한번 찍어야 되겠죠. 조 기자님. 저희 대학에 계신 분이 이제 도항 기자님이라고 블록체인 기자님인데 빅데이터 쪽에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블로터란넷의 도안일보 기자고요. 원래 후원은 GDNF에서 했는데 메가니스가 취재를 제가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기자들 되게 상당히 취재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쪽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 보면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고객들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1대1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대변인들 통해가지고 고민 같은 게 얘기했고, 또 가틀 같은 경우 그렇게 잘 하죠. 그래서 올해 아마 10월 되면 2013년에 핫한 주제가 뭘까 이렇게 해서 딱 보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그걸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빅데이터 얘기들이 나왔길래 그들이 막 뭔가 준비를 하고, 근데 쓰다 보면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 되게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업체분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독자분들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은 난지도 서울에 계시니까 난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쓰레기를 버렸죠. 어느 지역에. 일반적으로 살던 동네는 아니었죠. 그쪽에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엄청나게 산업 쓰레기들, 음식 쓰레기 관련해서 다 버렸는데, 물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천 쪽에서 그 쓰레기를 갖고 있거든요. 뉴스를 따보시면 이제 인천에서 서울시 쓰레기 계속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세외 문제 된다고 하잖아요. 돈을 더 내라. 괜찮다. 요즘은 버렸는데 뭔가 어떤 커다란 산이 지금 생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쓰레기는 엄청 양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저 음식 쓰레기든 산업 쓰레기든 무조건 버려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렇게 버려서 저런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킬까 찾다 보니, 그러니까 애초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저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안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큰 돈을 들이면 안 된다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가치가 있다라고 접근하면 개인적으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워 이렇게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한국에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 다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많은 언론 아니면 정부 같은 거 보면 되게 음식에 많이 마지막에 요리의 결과물 관련돼서 되게 뉴스들이 많다고 봐요. 한국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성찬인데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의 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들 어디 땅에서 뭔가 자라나고 그런 것들 모여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들이 와가지고 실제 고객들 앞에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음식으로 딱 됐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만 자꾸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리에 관련된 사람들만 이 전문가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농사를 져가지고 그거부터 모든 음식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것 자체의 전 과정 자체를 어떤 프로세서를 만들어 놔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그 음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과정 자체는 완전히 이제 도외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전 과정을 잘 다루는 업체들이 1차적으로 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친 사람들보다. 물론 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되게 무시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도 그런 쪽으로 보니까 진짜 이제 현혹되기 아주 쉬운 거예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또 뭐 단적인 예로 보면 여기 아직 안 나오셨지만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저번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봤죠. 니네가 이제 했을 때 뭐가 좋아졌니? 했더니 로그 분석을 해왔는데 어제 거 봤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며칠 전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하우스에서 개발했던 거 그래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안 된다. 근데 하드 인프라를 활용했더니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어 왔고 근데 인터넷 업체한테 상당히 유리해요. 실제로 보면. 왜냐면은 데이터도 되게 많고 개발자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이 한 사이클로 돌고 있어서 이 빅데이터 처리하기 되게 편하고 단점으로 또 보면 네트워크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쏟아지잖아요. 맨날 로그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는 뭐 업등에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옆에 있었는데 제대로 잘 다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루려고 했는데 오라클 거라든가 되게 비싼 성형 라이센스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났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픈소스라든가 뭐 엔지니어들 그쪽에 오픈소스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데이터도 갖고 계시고 인프라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그런데 이따 또 약간 여유를 찾으면 다시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내공이 좀 저도 이제 나가서 보면 이 시장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기업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빅데이터가 뭐냐 도대체 이런 얘기보다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 빅데이터 그래 뭐 다른 얘기지 과거에도 했었어 이런 입장인데 빅데이터 회사는 뭐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빅데이터 회사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을 만드는 업체는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를 관련된 비슷한 걸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빅데이터 기술을 안 쓰니까 빅데이터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 회사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라고 하면 도대체 사이즈는 얼마냐 이런 얘기를 아직도 현장에서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의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가 다 있었어요. 그 데이터가 다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거의 뭐 모으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관심 없다가 어느 이슈가 터지니까 지금 갑자기 뭘 하겠다고 지금 덤벼있는 이런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기 두 번씩 꼭 쓰고있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인식에 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그게 빅데이터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인식의 변화는 했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사실 저희가 보면은 저는 못 깨닫고 있었는데 하여튼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1% 내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걸 뜨기 전에도 뭐 어차피 DB나 이런 거 써서 분석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그 결과물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실제 마케팅 부서나 이런 쪽에서 입장에서는 결과물만 봐서는 빅데이터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게 현재까지 그냥 분위기거든요. 사실 알고리즘 자체가 뭐 더 뛰어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는 있긴 한데 저희 내부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100테라까지도 안 가요. 분석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DB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내부적으로 봐서.
그러다 보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돈이 그렇게 문제인 회사는 아니라서 저희한테 제가 그 얘기하려고 돈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능이나 기능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데 막상 가서는 더 좋은 거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게 현재까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빅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분석할 데이터량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집에서 못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기술집도 있고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 쪽에서 막상 또 이렇게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봤을 때 이렇게 가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그것도 한참 봤는데도 아직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찾아보고 있는 거죠. 요새 사실 보이스 관련해서 데이터는 뭐 이것저것 다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양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데이터 패킷 시대가 왔으니까 그쪽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다들 그냥 뭔지 몰라서 왔다. 여기 제가 봐도 몇 분은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말씀해 주실 분은 그럼 치료 한번 저는 어차피 먼저 놀러 왔습니다. 저도 놀러 왔습니다. 물정보들 놀러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박윤재고요. 근데 저도 빅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온 자리고, 이 자리에서 빅데이터가 뭔가를 하나를 던지려고 온 부분이고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데이터 가지고 돈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 부분에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 흘러다니는 그 데이터들 갖다가 정보로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내 사업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갖다 정보화 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처리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말하면 다 맞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라서 지금은 제가 봐도 그냥 먼저 석방 때리는 사람이 그렇죠. IT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데이터가 많아요. 저도 같이 일을 예전에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겠지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거기서부터가 틀렸다고 봅니다. 사실 데이터에 가치가 있겠지는 전문가가 아닌 곳에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빅데이터고, 아까도 지금 도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씨를 뿌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음식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거든요. 시장이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조직이 지금까지 데이터 관리 안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빅데이터의 가치를 쓰려고 하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자니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괜히 쓸데없이 돈 왜 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조직에게 그 데이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느냐의 인식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데이터 들으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 따로 하고 있고, 아무리 뭐 작은 데이터라도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조직들은 빅데이터 가기 쉬워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 회사도. 그런데 대부분 회사는 개발자들한테 500메가 정도 파일 한번 줘보세요. DB 엔지니어나. 이것도 시키라고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예, 500메가 엄청 큰 거거든요. 빅데이터에서 저희 테스트하면 12기가가 예제 파일이거든요. 예,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기존에 데이터를 만지시는 분들조차 관리도 못하고 개념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직 내에서 100만 얘기해봐야 요즘은 개발자들이 관리자 말을 안 들어요. 개발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직 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주제가 떨어지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정보 기관들도 다 들썩들썩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년에도 별거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확보해야지
어설프게 뭐 좀 해보겠다고 덤벼봐야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개발야 아직도 레디 상태도 못 될 거다. 리서치나 되면 다행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단지 시장에 다니면서 변한 거는 빅데이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은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데이터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좀 계신 분이 혹시 여기 BIDW 쪽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데이터 있고 가시는 그 실제 운영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또 빠지니까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있지 않나요? 저는 그분들의 좀 의견 좀 듣고 싶거든요. BIDW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 어떤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왜냐면 똑같고 어떻게 보면 BIDW가 더 많은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빅데이터 트렌드나 이런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제가 BI하고 DW를 하시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일을 했거든요. 거의 5년 동안 지금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되게 공황 상태에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가 지금 오픈소스가 주도를 하니까 오픈소스가 시장에서 지금 뿌리를 많이 열어놨으니까 빅데이터 기술은 오픈소스인 거예요. 그런데 오픈소스에 맡긴 도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드판 하나 설치해주고 써놓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DW하고 위하하시는 분들은 도구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메커니즘이 도구에 있었는데 지금 오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R은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R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BI로 DW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그분들이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일을 하세요. 빅데이터가 온다고 해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기존 중심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업무 프로세서 관리하시고 분석 작업 그대로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현장의 문제인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를 임플리먼테이션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는 거의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하는 입장에서는 BI하고 DW가 시장에서 굉장히 끌려내기 무섭겠다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여전히 도구로서도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외국산 벤더들이 여전히 빅데이터 우리도 한다 라고 자꾸 얘기하고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본 바로는 그분들한테 지금은 러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기술을 러닝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도 일을 할 때 BI랑 DW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갖고 오면 저희가 하드보로 구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 단계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12단계. 딱 프로세스를 보면 하드보로 돌릴 수가 없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포트를 해요. 그러면 데이터 모델까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만 알려줘요. 그냥 아주 쉽게 이런 프로세스는 하드웨어에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얘기해주면 그쪽에서 리팩토링은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나 들고 와요. 그러면 12단계가 6단계도 줄어있고 6단계가 하드웨어 편하게 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면서 업무 프로세스에 오류도 찾아내요. 지금까지 오류가 있으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BI와 DW도 사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를 쓰다 보니까 오픈소스 버그가 좀 많거든요.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 리더급에 해당하는 회사들 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DW랑 BI하는 솔루션에서가 국내에서 모른다고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워낙 그러신 분도 계신데요. 뭐 한 말씀 해주실 거 없나요? 다 아세요. 갑자기 또 찔렀나? 네, 이제 갑자기 막 찔리는데 마음의 준비를, 제 아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없나요? 법 때문에 아까 그 영업한 지 얼마 안 되세요?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저희 뭐 패널한테 패널 안에서 네 분은 계신데 여기 뒤에 있는 XR은 알겠지만 저희 국내에서 그나마 제일 큰 규모의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라고 보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리크루팅은 되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참고로 경영진은 아니라서. 네. 처음으로 네, 저는 SK 플래닛에서 왔고요.
제가 빅데이터 활동에 관심이 있는 쪽은 사실 기술 측면보다는 그걸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뭐든 간에 모았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광고 혹은 커머스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 증대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텐데, 그걸 실제로 이루려면 사실 기술적인 어떤 논의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걸 고객에게 어떤 오퍼를 하고 어떻게 우리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갈 거냐라는 고민이 동시에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객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한테 어떤 타겟 마케팅이 들어오든 나에게 어떤 뭐 스페셜 오퍼가 들어오든 이게 고객 관점에서 싫을 수도 있는 거죠. 나에 대한, 특히 요즘같이 고객 정보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객에게 적절하게 오퍼를 해서 우리 기업의 매출로 연결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좀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리밋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하고 계신 거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부서가 다르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SKT 프로젝트 오래 하다가 그 시스템이 풀리밋으로 넘어갔어요. 그 상황을 속속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접근을 저희는 했는데, 기술적인 접근은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하는 곳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 사실 기술적인 요소가 좀 강하니까,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보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개발자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데이터만 하시지.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이걸 기술 중심적으로 분석가를 뭐 끌어넣고 개발자 틀어놓고 하루 모집 만들어 놓고 아무리 분석을 하고 데이터 쌓아놔도 사업부서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뭐 데이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팀 셋업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업과 데이터를 만지는 그런 개발자들하고 분석가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일을 했으면 TF팀하고 일을 했는데, 그 TF팀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는 부서, 그 다음에 BI랑 BW 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룹 사이의 특정 또는 어떤 자기 회사에 있는 특정 업무 프로세스 중에 뭔가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 또는 사업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한쪽 얘기, 사업적인 얘기도 들어보면 돈 들어가고 기존에 하는 건데 왜 하지? 기술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그거는 그때부터 뭐 할래? 근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TF가 만들어서 뭔가 움직이기 전에는 이게 시장에 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술시장에서 봤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는데, 저희 자체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모은 거는 4, 5년 됐어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지 4, 5년 됐는데, 실제 서비스 오픈하는 거는 올 초에는 오픈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가치가 있고 고객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살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엔지니어들만 있을 때는 고민을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건 아니고 서비스 기획자를 뽑아서 채용을 해서 그 서비스 기획자가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줬죠.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 물어보고 엔지니어한테 이 데이터 좀 뽑아줘가 아니라 그냥 네가 다 처리를 해라. 그래서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뭐 관련 기획 기사를 뽑아내고 뭐 통계를 뽑아내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6개월 정도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그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많은 뷰를 봤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획을 하시고 실제 나온 게 서비스 모델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뭔가 우리가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만이나 아니면 단순 데이터 분석가만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건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장기간 보고 계속 데이터를 만져보면서 그 만져보는 거를 쉽게 해줘야 돼요. 엔지니어를 통해서 하게 하는 순간 이거는 거의 실패하는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빅데이터라고 그러면 저는 쉬운 말로 하면 데이터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획자가 됐던 서비스 관리자가 됐던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들을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보면 영화는 일이거든요. 개발자들이 바로 데이터 시각이니까. 그렇지만 기획자들 보면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요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서비스 기획자들. 그래서 그렇게 팀이 구성되는 게 되어 와도 이제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데, 저희 회사는 나름 이제 기술도 있고 서비스도 있어서 그런 팀이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큰 조직들은 그렇게 팀밍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큰 회사들은. 제가 봐도 이제 팀하기 어려운 쪽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은 어때요? 네? 사업을 동안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주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트위터가 처음에 딱 떴을 때 저희 대표님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딱 오픈됐을 때 이거 데이터 모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모았습니다. 트위터 데이터를 다 모으고 한국에 있는 트위터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초창기 2006년부터 해서 블로그 데이터 다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블로그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최근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뭐 모으는 데만 저희 장비가 40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회사는 작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돈만 계속 넣는 거잖아요. 4년 동안. 돈만 계속 넣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고민을 하죠. 왜냐면 돈이 나가니까 저랑 같이 앉아가지고 맨날 토론을 합니다.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민이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해도 봐도 이게 좀 안 좋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와도 야, 이거 사겠어?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더 투자를 해서 기획자를 모시고 오고 이렇게 과정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처음에 왔으니까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도메인을 잘 모르실 거잖아요. 뭐 소셜 네트워크라는 도메인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신문 기사를 주로 많이 냈죠. 이제 뭐 집계를 내고 통계를 내고 아니면 뭐 데이터 플로우를 보고 하는 것들을 어떤 주제가 있어야 데이터를 보고 올 수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악성 뭐 잘못된 글이 전파되는 경우와 여기에 뭐 어떤 대응 글을 남겼을 때 이 대응글이 사라지는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의 뭐 성향들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내서 내부적으로 다 카테고라이징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제 유저들한테 의미 서비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많이 팔렸느냐? 많이 못 팔았습니다. 많이 좀 사주세요. 못 팔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 있는 소셜 데이터를 모으면은 처음에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위터상에 우리가 처음에 가입할 때 어리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API를 제공해주는 것들 데이터들도 라이선스 어리먼트 한 내용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상에서 나는 이거는 뭐 글 단위로 할 수 있고 내 계정 전체를 할 수 있잖아요. 글 단위로 내가 락을 걸겠다 그러면 글 단위로 락 거는 트위터 자체에서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아까 뭐 신문 기사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익명으로 가는 거죠. 거기는 제공할 때는 그러니까 통계만 내서 통계된 자료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카운팅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악성 글들이 어제 봤더니 뭐 100건 나오고 오늘 200건은 나오고 뭐 다음날 봤더니 1000건 이렇게 해서 증가 추세가 있다가 여기서 누군가가 반박 댓글을 올렸더니 얘 글들이 몇 건 이하로 줄어들고 이 반박 글이 뭐 몇천 건 이상 올라가더라. 이제 추세만 주는 거지 거기에 뭐 실명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잘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를 제공을 뭐 언론에 제공하더라도 거의 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처리하고 데이터 많이 줄이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 주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다루는 데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도 먼저 질문하셨을 때 아마 프라이버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개인 정보 자체는 뭐 트위터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공개를 동의했다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그 미국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런 로그 데이터는 공개를 했는데 그걸 기업에서 분석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냈다. 근데 그게 또 공개한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더라. 그 사람은 취향이 뭐고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 그 데이터를 과연 분석하는 회사가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 이런 게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건 아직 저희도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뭔가 중소업체가 뭐 법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시장이 알아서 되겠죠.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틱이 있는 회사가 뭐 고소 출원하든지 저희 경쟁 회사가 뭐 보통 고소하는 경쟁 회사가 고소를 많이 하니까 왜 안 해요? 먹고 살아야지. 사실 관련해서 제가 좀 그 빅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보면은 그 김영준 수석님이나 뭐 여러 빅데이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소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나마 데이터가 오픈이 돼가지고 분석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좀 가치 있다 싶은 데이터, 뭐 저희 회사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용자 위치 정보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회사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공개를 거의 안 하거든요. 이렇게 가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데이터의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각 회사가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통신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통신사 얘기를 해봤을 때는
빅데이터라는 게 정말 마지막에 무섭다고 정점 찍는 건 그거예요.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데이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할 수가 없겠죠. 당연한 거거든요. 누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외국에서 보는 인식에서는 또 딱 보면 내 데이터 썼네. 내 개인정보 활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사실 이제 통제하려고 기업들이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랑 갈수록 데이터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원시로는 공개될지 몰라도 분석되는 결과들은 공개 절대 안 하거든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을 아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 테두리를 지키면서 이걸 분석을 하면서 더 좋은 가치가 오니까 이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에 갔더니 일을 진짜 하면서 느끼는 건 빅데이터를 가장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하는 걸 공개해서도 안 되고 자기네가 안 한다예요. 빅데이터 사례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으시죠. 지금 vendor들이 세미나 하는 거 사례 같으세요? 거의 아니에요. 시장에서는요 사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제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례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드라이브 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회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도 안 되는 데이터 모으고 있잖아요. 네. 데이터를 하는 회사는요 정말 돈이 안 돼도 모아요. 돈을 모아놔요. 일단 다 모아놔요. 마치 창고에다가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그릇 다 쌓아놓으시잖아요. 똑같아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돈이 좀 되면 돈이 물론 없더라도 자기 싸니까 모아가지고 데이터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문이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기획자들 꼭꼭 분석을 시키는 거죠.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자한테 하루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기획자가 뭐야 하고 나가요. 기획자는요 기존에 자기가 분석을 하는 도구들에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빅데이터야 오픈소스 기반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런 플랫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도 만들고 있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획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 데이터를 다 공개된 상태에서 사내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그거 없이 데이터 또 모아봐야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먼저 모으는 게 먼저 문제라고 이제 선순위가 되지 않으실까요? 예, 약간 여유를 찾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앉아계신 분들이라든가 해외 분들 많은데 한국 사회는 되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충격이 왜 몰려오냐면 그 아마존 CTO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왜 클라우드들의 상거래 업체가 왜 인프라를 빌려주느냐. 최근에 구글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5번째 서버 회사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마존 CTO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다고.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결과만 보는 거예요. 아마존이 하는 서비스를 그 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저걸 해냈는지 전혀 하질 않죠. 근데 그런 사업을 하거나 그 부서가 한국 사회에 없느냐? 있었어요. 모든 기업에 웹 담당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빅데이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글이 서비스 10년 걸렸거든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나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사람들 전문가 그룹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딱 가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데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조직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저도 엔터프라이즈 담당 기자이긴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장을 확 바꾸고 있는 거고 그 기술 이슈까지 그게 다 포털 업체들이에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는 고객들만 그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IBM, 오라클 여기 지금 한 자리 걸치고 빅데이터에다가 다 이렇게 밥숟가락을 놓고 있는 그들조차도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그들이 해내고 있는 그 처리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시간 싸움에서 자기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서비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객들하고. 그 데이터를 그렇게 만져본 경험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접근 방식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한국 사회에서 또 그럼 왜 안 되냐. 돈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자체를 구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벌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기업에 계시다 보니까
뭘 하려면 돈을 벌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클라우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쉽게 가는데 한국 사람이 잘 안 갈까? 이렇게 보면 사업부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서 뭔가에 성과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개선해서 되게 유연한 구조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직 자체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작업인데. 근데 빅데이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뤄볼까? 돈 벌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기술 이슈는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계속 준비하시면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돈은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2, 3년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목표들이 뜨는 건 사실이죠. 그때 좀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좀 기획하시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이제 싸워대야 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돈 된다. 저는 그거 자체부터 의문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례가 잘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례, 대기업 쪽에서 다니는 사례, 그 자기분들이 한번 해준 것 같아서 또 찔러보겠습니다. 네, S그룹이고요. S그룹에서 뭐, 말 많은 빅데이터에서 사례 한 거 있으면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잠깐만. 진행했던 뭐 애로사항이나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 다 밤길을 두려워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문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질문이 뭐죠? 그냥 제가 빅데이터 프로젝트나 이거 수행하면서 제 생각에 드는 어떤 대기업이니까 겪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예산을 조정했는데 어떻게 나했는데 왜안 나했는지 예. 일단 그 국내 뭐 많은 대기업들이 다 비슷한 환경일 것 같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문화가 국내 문화가 굉장히 이제 SI 프로젝트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문화다 보니까 기술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이제 벤처기업들과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려고 하면은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 기술들에 대해서 그 대기업에서 국내 이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문화적으로 기술 자체를 보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저기는 작은 회사니까 더 뭐 외국의 어떤 그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대형 벤더들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무조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프로젝트 만들기조차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어떤 그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람의 그 노동력을 맨아워로 산정해야 되고 기술 기반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로 그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가 그루트와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그 OSPL 솔루션을 개발했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아마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 꼭지가 있어서 앞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여기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요즘에 정부분들 많이 됐거든요. 네. 정부가 뭘 해야 되냐를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만나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정부가 그 분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정부에도 보면은 뭐 행안부도 있고, 직영부도 있고, 문화관광부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를 보면 직영부 빼고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직영부야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거든요. 데이터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거지인데,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R&D 사업을 하는 주체는 또 직영부예요. 그럼 연구 개발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세금을 해야 되는 데는 직영인데 데이터는 저기 다른 데 가고 있어요. 부처들끼리 굉장히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부에서 주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R&D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 중심적으로 이 과제를 해버리면 이게 안 팔려요. 누가 쓰니까? 저쪽에서 만든 거 내가 쓸 일 없거든요. 그렇게 절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행안부가 데이터 내놔라. 그럼 안 주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사람도 키워야 되고 과제도 만들어서 지금 레퍼런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부 주체들끼리 먼저 내가 쳐야 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먼저 과제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과제 만들어 놓고 다 홍보 다 해놓고 뭐 하지?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 뭔가 데이터를 관장하는 팀이 만들어지지 뭔가 하나가 청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관련된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개인 정보 보안부터 심지어 요즘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정보 보안까지 안 된다. 이 빅데이터 오래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데이터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처까지 관리하는 법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청장님을 넣어주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국내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이 국가기관들이 너무 쪼개져 있어요. 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롤도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결과 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업체들이 꿀꺽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쳐놓고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없애버리겠죠. 인식이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정부 부서에서도 좀 어려울 거고 정권이 바뀌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같은 데가 가져오든 다른 데가 왕이 바뀌면 룰은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작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직까지 뭐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TTA나 관련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뭐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하던데 얘기 듣고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뭐가 표준화가 돼요? 원래 우리나라 뭐 하면 일단 표준 먼저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표준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혀 해보지도 않은 분들 모셔다가 표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옛날 표준이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로 가기가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도 뭐 어렵게 듣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표준 쪽보다는 지금 정부 쪽에서 각 사업에 대한 뭐 드라이빙에 대해 좀 더 이슈가 많은 것 같고요. 표준을 한다고 될까요? 전 표준을 뭘 만들죠? 미국에서도 안 하고 다 못하고 있는데 기술이 특정 회사의 기술 중심으로 움직이면 기술 자체가 표준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표준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 정부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런데 적어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표준화시키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는 비전용 데이터가 어떻게 그런 표준화를 만드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지 마음대로 만드는데 어떻게 표준화를 해요? 그거 표준 만들어도 아무도 안 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표준이 만든다 치더라도 사실 문제되고 만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보면서 왜 걔네를 표준을 만들어서 지금 뭐 호환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데이터 호환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도 카탈로그가 H 카탈로그가 다 확산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표준은 기술적인 표준보다는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준을 가는 게 표준이 이제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표준. 그래서 뭐 하이브나 이런 것들이 뭐 표준이 지금은 거의 하이브나 피거 둘 중에 하나가 거의 표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하드되게 치포를 했기들은 그게 뭐 걔네들이 페이스북이 표준을 만들자고 뭐 강요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발 써달라고 빈 건 아니거든요. 페이스북 자기네들이 쓴 거 그냥 공개했던 것 뿐인데 이제 보니까 아 좋으니까 이제 많이 써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100% 표준 많이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그런
표준을 제정하는 정도로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조직을 잘 정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데이터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기록원 같은 데는 정부의 모든 디지털화된 자료는 다 국가기관에 예치를 해야 돼요. 원래 법적으로 그럼 법적 조항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쉬운 거는 지경부 행자부 지금 각종 그 부처에서 벌이는 예산을 다 국가기록원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 거기서 너네들이 고민해서 너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떻게 국가 정책을 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빼주든지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빼달라는 이런 식으로만 던져도 되는데 부서 간의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문제가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회사도 똑같거든요. 회사도 데이터 가지고 있는 부서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는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데이터는 권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있던 그전 회사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부서가 없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부서가 생겼는데 그 부서가 원래 인력이 되게 적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그 데이터를 내고 다루는 부서인데 나중에 되니까 인력이 한 몇십 명에서 한 100명 이상 늘었거든요. 데이터 부서 자체가. 그만큼 그쪽에 데이터를 아는 거죠. 그쪽 회사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주고 데이터를 다 이쪽으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다 만들어주고 강제를 시키는 거죠. 데이터는 다 이쪽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강제를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조직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를 그러면 그 조직은 자기네들이 그 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걸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 보호를 처리해야겠지만 그 힘을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줬던 부서로 다시 돌려줘서 그 부서에서 다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지 이쪽에 돈을 줬던 그게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 받으면 자기가 마련하고 자기가 그 힘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부서는 그걸 아니까 다시 돈을 안 주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또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